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위의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누리기 때문에 모르면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저희들이 아는 만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위의 건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원합니다. 위는 입에서 식도로 거쳐 보내진 음식물을 소화하는 부분이죠. 위에서는 주로 단백질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입에서 탄수화물이 소화된다면, 그리고 식이저장에 가서 지방이 소화된다면 위는 단백질이 주로 소화되는 곳입니다. 단백질 말고도 지방이 약간 소화가 되지만 거의 위는 단백질을 소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주로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요. 단백질이 잘게 부서져서 아미노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위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분해만 되는 것이고, 흡수는 소장에 넘어가서 흡수가 됩니다. 하여튼 위에서는 단백질의 덩어리를, 큰 덩어리를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게 되는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단백질 덩어리를 인위적으로 소화를 시키려면은 그 단백질 위에 염산을 붓고 한 100도씨의 온도로 10시간 정도 끓이면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그렇게 100도로 10시간 정도 끓이지 않아도 보통 우리 몸의 체온에서 한 2-3시간이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물질,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효소가, 그 펩신이라는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은 그 펩신이 잘 일할 수 있는 일의 조건이 구비돼야 되거든요. 펩신이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강력한 산성인 위액이 나주어야만 펩신이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강한 위산이 분비돼야 되냐면 저희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pH 2, 그러니까 강력한 산성의 위액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 위액이 강하냐면 금속도 부식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한 강산성의 위액이 우리 유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강력한 산이 유벽에서 나오는데도 유벽이 보존된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그 위벽 자체도 단백질이거든요. 유벽까지 소화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강력한 산, 그리고 펩신에 의해서 이게 유벽이 분해되지 않고 보호되는 것은 신비한 물질인 뮤신이라는 물질이 유벽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유벽이 상하지 않냐고, 유벽이 소화도 되지 않냐고 그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온 음식 중에서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강력한 위산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보통 3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리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은 한 끼에 1리터 정도의 강력한 산이 우리 위에서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돼서 위액이 나오면서 많은 음식물들과 섞이면서 그것이 죽 상태의 그런 그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저희들이 물어봐야 될 것은, 왜 그렇게 강력한 산이 우리 유벽에서 나와야 됩니까? 왜 위산은 그렇게 강력해야만 됩니까?에 대한 질문. 첫째가
단백질 덩어리가 아미노산의 분자로 이렇게 분해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러한 그 위액 상태에서 펩신이 역할을 하도록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산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강력한 산인 위산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위산의 농도가 폐하2가 될 정도로 강력한 산이 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나 밥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신다 할지 아니면 국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산이 희석이 되어버리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수분을 줄여야 되는구나 정도의 지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도요, 위산이 활동하는 시간이 보통 거의 2시간이니까 위산이 활동이 끝나는 시간인 밥을 먹고 난 뒤에 2시간이 지난 뒤에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위산을 그렇게 희석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마시는 시간도 식후 2시간이 넘어산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안에서 강력한 위산이 나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박테리아와 균들이 위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균들과 박테리아가 위안에서 멸절이 돼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박테리아와 균들이 위안에서 죽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균들은 계속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장의 상태는 약알칼리성, 이 약알칼리성이야말로 박테리아와 균들이 활동하기에는 제일 좋은 조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강력한 위산을 통해서 균들이 멸절되지 않으면 소장에 들어간 균들은 최대한의 그들의 그 호조건 속에서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장의 상태가 아주 악화가 됩니다. 장이 아주 나쁜 균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갖가지 독소가 배출되는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상태가 1년, 2년, 3년 반복되게 되면 장 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만성병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위산이 강력한 위산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모든 박테리아와 병균을 멸절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이는 우리 몸이 또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량 원소인데 그것이 몸에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A만 부족해도 야명증에 걸리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해도 각기병에 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해도 괴혈병에 걸리는 미량 원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갖가지 병이 생기거든요. 비록 미량이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 안에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 안에서 강산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위 안에서는 강력한 산이 나온다. 그걸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물의 소화에 있어서는 위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위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소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냐고 장이 나빠지고 그 독소로 인해서 간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장기가 서서히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 안에서는 위가 달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에 강산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소화가 지체되면 음식물이 위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위 안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위 안에서 이것이 부식이 되고 또한 가스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스에 의해서 위 안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역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위 안에 있는 물질이 강력한 산과 섞여진 위 안의 물질이 오랫동안 위 안에 지체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가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식도의 문을 열고 식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식도가 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 안에서 위가 빨리 제대로 제 시간 안에 소화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 위에 그 폐하를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의 또 분량에 따라서 위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2시간 정도면 음식들은 통과하게 되는데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더 위 안에서 오래 시간이 걸리고 단백질보다는 지방이 더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위 안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단백질은 2시간에서 3시간, 지방은 3시간이 넘어 걸리게 됩니다. 일단 위를 통과하는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면 담관에서 나오는 지방을 소화하는 리파제라는 효소도 나오고요. 또 췌장에서 이제 단백질을 완전히 잘게 분해된 아미노산을 완전히 이제 흡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효소도 나오고요. 입안에서 소화되지 못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효소가 췌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입이 그냥 음식을 소화까지 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입에서 소화가 많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췌장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야 되고 무리가 되게 됩니다. 췌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입안에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소화시켜버리면 췌장의 부담이 줄면서 췌장의 건강이 또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이 위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도를 역행하는 그런 위액과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유의해 볼 때 우리의 식사의 전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인종에 비해서 위장병과 소화불량 증세가 많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한테 위장병과 소화불량 증세가 많은가?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국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국을 많이 먹는 민족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먹는 국은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 컵 정도에 그 정도 먹고 마는데 한국 사람들의 국그릇은 그 한 두세 배, 서너 배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면은 숭늉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 숭늉도 먹고 나서 커피까지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섭취한 많은 수분에 의해서 위액이 희석이 되어 버려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소화가 되지 못한 음식에 의해서 또 위에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모든 효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비량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30살 때 분비되던 몸의 소화효소는 60이 되게 되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점차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식사량은 줄어져야 되는구나. 그것도 꼭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화가 안 될 때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뚫린다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탄산음료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느낌을 주지만은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만성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관략근 기능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소화에 도움된다고 생각했던 탄산음료가 우리의 그 소화 건강을 해치는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거 그걸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식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식사의 양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